이제 유리제 절제술 다음요. 그 지난번에 눈 안에 가스나 실리콘이나 뭐 넣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표면 장력이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많이 이제 이렇게 물방울이 퍼지지 않고 방울을 형성하는 텐션을 가지고 이렇게 물컵에 물을 따라도 약간 찰랑찰랑해도 안 쏟아지죠, 그죠? 안 쏟아지면 표면 장력이 잡고 있어서 이게 동전이 안 깔아놨고 클립이 안 깔아놨는 것도 물이 표면 장력이 잡고 있어서 텐션. 이 눈 안에 넣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요거 가스, 터키산이요, 터키산. 요거 이제 실리콘 기름.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방울 형성해서 그 가스가 표면 장력이 아주 커요. 표면 장력이 큰 것이 망막 안정화에 도움은 되는데, 근데 이제 얘는 시한부 인생에 6~8주 지나면은 이제 저절 흡수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표면 장력은 실리콘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절로 흡수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빼는 시술을 따로 받아야 되죠. 이렇게 상품으로 나와 있어요. 다음. 그래서 이제 도배지가 이렇게 딱 벽 안쪽 벽에 발라져 있어야 되는데 망막이 도배지처럼 이게 찢어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여기다 가스를 넣으면 가스 방울이 서피스 트레이저 아까 이렇게 방울을 형성해서 이렇게 밀어주게 되죠. 자세를 이제 이렇게 그 찢어진 부위 눌러야 될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엎드리거나 옆으로 눕거나 앉아 있거나 이렇게 자세 취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물이 빠지게 되고 이게 붓겠죠. 그래서 이렇게 망막이 이렇게 JH대로 이렇게 봉합이 된 상태로 자세를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이 자리에 이제 레이저를 막 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레이저 응고 효과도 있고 그래서 단단히 다시 재유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피스 텐션 표면 장력. 다음. 그래서 여기에 누워 있으면 이제 뭘 넣는데 눈 안에 가스나 이렇게 뜨는 거 실리콘 기름이나 가스는 물보다 가벼우니까 가스 이제 누워 있게 되면 눈이 이제 천장을 보게 되겠죠. 가스가 이제 위로 이렇게 눈 앞쪽을 눌겠죠. 여기에는 홍채가 있고 수정체 있고 각막이 있겠죠. 눈이 앞쪽 수정체를 기준으로 이제 앞방하고 뒷방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위로 이렇게 밀 거예요. 이제 거꾸로 이렇게 엎드리게 되면 이제 여기 가스하고 요거 이제 가스 이 뒤통수 쪽 황반이 있는 쪽은 물리게 되겠죠, 그죠? 위치에 따라서 그 체위 위에 따라서 이렇게 물리는 위치가 달라져요. 다음은요. 그래서 하여튼 눈 안에 뭘 넣었으면 일단은 바로 눕는 거 하늘 보고 눕는 자세를 하면은 안 돼.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방금 직전에 사람이 바로 하늘 보고 누워있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눕게 되면 이게 눈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눈이 앞쪽이에요, 여기. 수정체, 여기 앞쪽.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단면을 보면, 눈 안에는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앞방과 뒷방으로 나눠서, 뒷방은 젤리로 채워져 있고, 앞방은 물로 채워져 있어요. 그죠? 물로 채워져 있는데, 이 물이 웅덩이에 고여있는 고정된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이 동적인 평형 상태가 있어요. 저수지에 물이 그냥 고여있는 게 아니라 쫄쫄쫄 어디서 들어오고 쫄쫄쫄 어디서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물이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적당한 볼륨을 유지하고 있어서 안압이 유지가 되는 기전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쫄쫄쫄 나오는 데가 여기고 나가는 데가 여기예요. 바로 옆 동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정체가 매달려 있는 선모체 근육, 노안의 원인이 되는 선모체 근육 약화, 노안이 되는 요 선모체 근육이라는 여기서부터 이제 물이 이제 나오죠. 물이 나와서 얘네들이 이제 쭉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홍채죠. 홍채 뒤하고 이 수정체 사이에 이 얇은 해엽을 따라서 쭉 갔다가 동공을 이제 돌아서 다시 이렇게 여기는 이 홍채하고 각막에
요 삼각형 꼭지점 여기를 이제 각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앵글이라 불러요. 앵글. 그래서 요 홍채와 각막이 이루는 요 사이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동네랑 이제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거의 붙어 있어. 그래서 조물주가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냥 바로 옆 동네인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을까?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수의 일생이 되는데 가스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눕게 되면 이제 가스가 위로 막 밀게 되겠죠, 뜨니까. 그러면 이제 수용체를 밀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밀죠. 그러면 이제 여기 방이 좁아지겠어요. 밑에서 밀고 올라오니까. 방이 좁아진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채하고 각막이 이제 여기 이제 거의 붙었잖아요. 앞방이 지금 이렇게 아주 쪼그라든 상태. 그래서 이제 여기 각막과 홍채가 이렇게 각을 이 정도 대략 한 35도, 40도 정도 각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좁아진다.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빠지면 하수도, 아까 상수도, 하수도가 좁아지게 되죠. 하수도가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막히게. 물이 못 나가죠, 그죠? 물이 들어오고 나와야 되는데 물이 못 나가. 물이 못 나가면 안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아프죠. 눈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바로 눕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눕지. 안압이 올라. 눈도 빨개지고 막 밤새도록 아팠다고. 또 다음.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려면 일단 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접근로를 확보를 해야 되죠, 그죠? 접근로. 그래서 뚫고 들어가는데 이제 뚫는 거를 쓸 때 이제 이런 걸 써요. 이거는 이제 우리 주사할 때 캘리퍼 가지고 3mm, 3.5mm 주잖아요, 그죠? 그런 캘리퍼를 사용해도 되는데 이제 여기 여기 프레셔 플레이트라고 우리가 부르죠. 요게 이제 요 반지름이 3mm 정도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흰자와 검은자 이 사이에 요걸 대고 여기 딱 중간에다 대고 이렇게 날카로운 이제 돌을 이용해서 뚫고 들어가게 되죠. 3mm 이렇게 캘리퍼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캘리퍼 안 쓰고 이걸 굳이 쓰는 이유는 이 결막을 이렇게 딱 좀 잡아주고 딱 잡아주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멍을 이제 내고 그다음 구멍 낸 자리에다가 이제 이런 걸 이제 박아 놓게 돼 있죠. 단추 모양으로 플러그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여기다 이제 박아 놓게 돼요. 하나 뚫어 놓고 그 뚫린 자리에다가 이 플러그를 이제 그냥 바로 꼽으면 잘 이게 뭉툭하니까 안 들어가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요거를 이제 뚫었던 자리에다 여기 꽂고 이제 이 플러그를 거기다 이제 딱 고정시켜 놓고 내버려 두고 이제 요것만 뒤로 이제 빼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딱 남게 되죠. 여기 딱 다음. 그래서 플러그가 이제 여기 딱 걸려 있는 모양이에요. 뚫고 그 뚫린 자리에 아까 거기다 꼽은 걸 넣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개를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얘기했지만 백내장술도 마찬가지지만 눈을 동그란 볼륨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수술해야 돼요. 짜부라뜨리면 안 돼요. 못하지 수술. 그래서 수술은 계속 뭔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인퓨전 라인을 이제 확보하는 게 가장 수술의 첫 보급로를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이 깜깜하니까 불을 비춰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의 그 메인 프로시저 뭐 수술이니까 뭐 째고 꾸미고 자르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오른손잡이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원이 하나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손이 하나가 좀 더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샹들리에라고 이렇게 샹들리에 위에 다는 전 조명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손에다 잡아야 되니까 요거 손 하나 쓰고 요거 한 손 하나 쓰고 손이 없잖아요 이제. 근데 뭘 하나를 더 손을 잡고 싶으면 이제 요 샹들리에라는 거를 천장에 매달아 놓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사람 손을 잡는 게 아니거든요. 술자 손이
잡는 게 아니고 이걸로 조명을 쓰게 되면 이제 왼손이 이제 비게 되니까 왼손 가지고 이제 뭐 복막을 누르거나 이런 데 손을 놔두게 하게 되죠. 그래서 혼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세 개. 그래서 물 들어오고 불 비추고 그다음에 갖가지 이제 기구들이 들어갔다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거를 박아놓고 하는 이유는 그냥 하면 이제 계속 살을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살을 자꾸 건드릴 거잖아요. 그렇죠? 건드리면은 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런 걸 해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그래요. 이걸 다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걸 확보해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갔는데 이제 이걸 뽑았는데 이게 지금 꽉 안 들어가 있죠. 이게 약간 이제 반만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요 유리체감대로 요 팁끝이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하고 이제 내가 수술장에서 인퓨전 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BSS를 그 플루이드를 이제 열리게 해서 들어가는 물을 이제 들어오게 하는 거를 하기 전에 이 팁끝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만 혹시 걸쳐져 있어서 확인 안 하고 망막 여기 밑에 이 팁이 있는 상황에서 물을 튀게 되면 이제 망막 박리를 일으키게 되죠. 그죠? 망막 밑에 여기 들어와야 돼요. 물은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인퓨전 온, 인퓨전 오프 이거를 이제 우리 인공수정체 깔 때도 몇 디옵터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거에서 이제 말하는 사람도 그걸 보고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듣는 사람도 이제 그거 듣고 자기 기억이랑 확인하고 오케이 하면 이제 그때 개봉이 한번 들어가. 그래서 이제 확인이라는 절차가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 나니까. 그래서 대부분 일이 안 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중에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절차를 안 지키고 뭐 차트 그 환자 병록 번호 검색 안 하고 접수를 한다거나 뭐 등등등 이제 정해져 있는 너무나 뻔한 절차를 이제 원칙대로 안 하는 면 안 돼. 사고 나요. 그래서 이것도 망막 수술할 때 본 수술을 떠나서 미리 준비 단계에서 반드시 이제 체크해야 되는 일이 나한테 수술자한테. 그래서 이 팁이 여기 유리체각 내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퓨전 온 하면 그때 이제 틀어야 돼요. 다음. 그래서 이제 인퓨전 들어오고 불 비추는 거 막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구를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포셉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포셉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일회용도 있고 이제 팁만 갈아 끼는 손잡이는 이제 소독에서 쓰는 거고 이런 거 주로 이제 요걸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벗기죠. 이렇게 망막에 붙어 있는 얇은 막을 벗기는 거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이 이렇게 아주 두꺼우면은 이제 벗기면은 망막까지 같이 잡아 뜯어먹게 되니까 이게 벗기지 못할 때는 이제 일부만이라도 이렇게 이제 시저로 이런 시저도 있어요.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도 치고 그렇게 하죠. 이런 게 이제 망막 수술할 때 주로 하는 이제 레이저 지지는 거. 그래서 이제 망막 뭐 다른 질환들도 그런 질환들이 많죠. 녹내장도 그렇고 안구 건조증도 그렇고 이게 만성질환인데 망막 질환은 특히 이제 다시 손상되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고 대체할 수 없어요. 수정체는 혼탁되면 인공수정체를 교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되돌릴 수 있고 물론 생체 렌즈랑은 좀 그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거의 원래 기능을 복구할 수 있는데 망막은 한번 손상되면
돌릴 수 없고, 또 망막은 인공 망막이 아직 개발돼 있지 않아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막 질환은 이제 그런 이제 무게감이 다른데 녹내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래서 다음은요. 그래서 이제 한 번 환자분이 이제 여기에 자리를 틀게 되면 이제 단골 고객, 주기적인 고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검사도 많이 하시는 모부와 같이 고객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은요. 그래서 모부와 같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이 봉지 과자가 50원, 100원 할 때 처음 나왔을 때 200원이었어요. 새우깡이. 내가 어렸을 때. 치약 이거 이제 요즘에도 안티프라고 이거 알아요? 네. 치약이 옛날에 럭키 치약이라고 막 되게 매운 치약밖에 없었는데 이게 처음에 프라그 제거한다고 이게 처음 나왔는 고급 치약이었어요. 빵빠리도 맨날 쭈쭈바 50원짜리 100원짜리 빙가리가 없던 시절에 이때 200원인가 300원은 처음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좀 비싼 게 나왔지 그때. 고급한데 이제 망막 질환도 이제 그런 영업적인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음.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 이제 뭐 망막 질환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번 오는 분들, 6개월, 1년 뭐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처음 온 고객분들하고는 좀 응대가 약간 달라야 돼. 그래서 물론 이제 얼굴 보고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어제 뭐 주사를 맞은 분이다, 뭐 어제 레이저 뭐 한 분이다 정도는 이제 뭐 이걸 붙이고 왔는데 처음 오셨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안대를 붙이고 왔는데 그죠? 그 정도는 하셔야 되고, 그리고 차트를 이제 열어보시죠. 차트 열어보고 그 용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당연히 모르시죠. 모를 수 있는데 자꾸 보다 보면은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중요한 말들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응대가 좀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고, 그래서 그 환자분의 상황에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어제 수술한 분이라든지 뭐 주사를 맞은 뭐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모쳐보기 때문에 안부라든지 뭐 잘 지내셨냐는 등, 뭐 당 조절은 잘 되냐는 등 그런 살가운 얘기하기 닭살 주면 당뇨 환자분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당 조절 잘 되냐는 등 이런 얘기 하실 때. 그래서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라고 있어요. 나를 알아주고 나의 상태에 대해서 그래도 여기만 하게 나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고 있는 데가 없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야 돼요. 검사실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차트 열어보면 이제 검사 미리 하고 들어올 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사실로 인계할 때 이제 검사실은 요 3개, 그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능숙도라든지 숙련도 연차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따라갈 거고, 그 다음에 진료 이제 원장님들이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실 때도 주사 맞고 레이저 맞고 하면 그 되게 떨릴 거예요, 그죠? 레이저 할 때 엄청 아파. 그리고 주사 맞을 때 눈에다 찌른다 생각해봐, 그죠? 엄청 긴장된다. 그래서 잘 부축해가지고 앉혀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실 때도 고생하셨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좋아요. 다음 예약을 또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심각한 질환인데 나 대학병원 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진료 의뢰서도 해드려야 되고, 환자분들이 못 챙기는 분들이 있어요. 검사 결과 차트 잘 복사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안 물어봐도 이거 다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해드리고 다시 가서 뭐 똑같은 치료와 이런 걸 이제 진단병과 진단과 그런 걸 듣고 다시 그러면 그냥 이제 집 가까운 공도서울안과 가서 치료받겠다 하시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보낼 때도 잘 해서 보내드려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대학병원에서 진료 보시고 뭐
처치 받으시고 다시 오실 때 그쪽에서 한 우리가 잘 해서 보낸 것처럼 그쪽에서 한 검사 결과 차트를 잘 복사해서 오시라. 그럼 진료가 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뭐 했는지도 모르고 환자분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이제 알아야 되니까 잘 복사해 오시라고 뭐 한마디 해주시고. 다음으로 끝이죠? 네. 한 학기 수고 많았습니다.